하드 셋, 하드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독 673페이지 이번에 방조범의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제 1번에 방조범의 성립요건. 방조의 불법이 피방조자의 불법에 종속될 수 있는 근거는 피방조자의 불법은 방조에 의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방조자의 방조행위 탓으로 귀속할 수 있는 불법 측면이기 때문이다. 공범 종속성 인정에 따라 피방조자가 만들어내는 불법 측면은 방조자에게 비독자적인 불법이지만 방조자의 방조 행위와 연관된 독자적인 불법 내용에 함께 방조범의 불법 내용, 종속적 불법 플러스 독자적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반면에 방조범의 책임은 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 피방조자의 책임과 별개로 파악해야 한다. 674페이지. 이에 따라 방조행위가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과 총칙상의 방조에 관한 규정이 결합되어 수정된 방조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방조범의 구성요건은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구성요건의 실행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1번에) 방조자의 방조행위 양가를 1번에 방조행위의 방법.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간접방조란 방조자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직접 방조하지 않고 정범이 아닌 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방조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뒤에서 설명할 방조의 방법,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방금 1번의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 정신적 방조행위란 기술적 조언이나 격려 등을 통해 범행 결의를 강화하여 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방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피방조자에게 고도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신적 방조라는 형태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서 방조의 가벌성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신적 방조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피방조자의 범행 결의를 방조행위가 적용을 하여 범행 실현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방가로 2번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작위의 교사를 부정하듯이 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방가 그렇게 배우면 좋습니다.
부정설은 부진장 부작위범의 경우는 정범과 공범을 675페이지 구별하지 않은 단일 정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부작위로서 타인의 부작위범에 가담하는 행위는 모두 정범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범이 자기범인 경우 그 범행 결과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부작위로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의 범행을 촉진하는 경우에 그 행위 기여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조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정범이 자기범에 해당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보존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범이 부진정 부작위범, 진정 신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를 통해 정범의 범죄에 가담하는 자에게 보존인적 지위가 없더라도 형법 제33조의 적용을 통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방가르 3번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행위에 의해 국한되고 과실행위에 의해 방조는 어쩔 인정될 수 없다. 방조행위 본질상 피방조의 범행을 조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피방조자의 실행행위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고 자신이 스스로 방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가르 4번에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동그라미 1번에 방조의 방조. 타인의 방조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방조의 방조라고 한다. 방조의 방조가 방조범으로 처벌되려면 제1의 방조범에 대한 방조행위 그 자체가 정범에 대한 방조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2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제1의 방조자의 행위에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방조행위가 간접적으로나마 제1의 방조자를 도와 정범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경우에만 방조의 방조가 정범, 직접 방조자에 대한 방조행위로 인정되어 제2의 방조범으로 성립한다.
방조의 방조가 단순히 제1의 방조범에 대한 방조에 그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까지 방조범을 인정한다면 공범의 구속요건적 적용성이 결여되어 공범에 대한 공범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676페이지 방조의 방조에 대한 판례 태도.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 를 가리키지 않으면 이 경우에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 이 판시 내용에 방조의 방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간접 방조란 방조의 방조 혹은 그 이상의 방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판시 내용도 역시 방조의 방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교사의 방조. 교사범을 방조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교사의 방조, 교사범에 대한 방조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방조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의 방조의 교사. 고형법은 방조의 교사, 방조범에 대한 교사에 대해 방조범이 이해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방조를 교사한 자도 방조자를 도와 정범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정범을 방조한 것이 되어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방조행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조행위를 인정한 판례 사안.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증권회사 직원들이 부정연결된 주식을 관리에 운영해준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자를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 양도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해준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정범이 병석법 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능력이 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경우, 동그라미 4번에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려는 점을 알면서 채무 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동그라미 5번에 살해할 것을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 동그라미 6번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한 경우, 동그라미 7번에 의사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으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 동그라미 8번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에 오락 채널의 총괄팀장과 677페이지 운영 직원이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9번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기한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등에 대해서 방조행위를 긍정을 했다. 방조행위를 부정한 판례 사안.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하는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 방조행위 부정. 동그라미 2번에 이미 스스로 이변 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자에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고 악수를 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미성년자인지 여부의 판단과 클럽의 출입 허용 여부를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던 경우, 종업원이 미성년자인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한 경우 등은 방조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양가로 2번에 방조행위의 시기. 방조행위는 이미 범행 결의를 한 자의 행위를 조장 또는 촉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착수 전후에 걸쳐 가능하다. 따라서 방조자가 피방조자의 예비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피방조자가 그 후에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고 방조자의 행위 기여가 정범의 실행행위에도 미쳤다면 방조가 가능하다. 나아가 방조는 피방조자가 기소에 이를 때까지 가능하면 물론이고 기소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통솔 판례의 태도이다. 방조행위는 정범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기회를 촉진시키는 행위. 678페이지에 그치지 않고 정범의 법익 침해를 강화하는 것도 방조행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익 침해 행위가 끝난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범죄 종료 후의 방조는 법익침해죄, 범기인멸죄, 증거인멸죄, 장활취득죄와 같이 범죄가 종료된 후의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독립하여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양강선번의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어떠한 행위가 방조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피방조자의 실행행위의 원인이 된 경우여야 하는가?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인과관계의 문제인 동시에 방조행위의 본질, 특히 정신적 방조 및 기소된 방조와 구별 문제로서 이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방금 1번의 인과관계의 필요 여부. 방조 행위가 피방조자의 범죄 실행을 사실상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정도이면 그것으로 족하고 피방조자의 행위의 원인, 조건설적 의미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경우에 방금 1번의 형법이 정범을 방조한 자라고만 규정되고 인과관계를 요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방가로 2번에 피방조자에 의하여 알게 된 결과를 방조범에게 계속시킬 수 없으므로 방조범의 가벌성은 반드시 정범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절도범에게 열쇠를 건네주었지만 문이 이미 열려있었기 때문에 절도범이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열쇠를 건네준 행위가 절도범의 방조가 된다. 동그라미 2번에 인과관계의 필요설. 방조범의 성분에서는 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정도의 방조 행위가 존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방조 행위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 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공범의 처벌 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악이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방조 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상실한다는 점을 인가한다. 679페이지 방조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 태도. 대부분은 방조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히 태도를 밝힌 바 없다. 다만 국회 간첩에게 숙신걸 제공하였다 하여 반드시 간첩 방조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숙식 제공으로서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한 점,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 대법원이 방조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인과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적어도 방조의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가깝거나 적어도 인과관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 동그라미 2번에 방조 행위를 비방조자의 범행과 연관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방조자가 비방조자의 범행을 인식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방조범 확률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조행위의 인과성 여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판례를 인과관계 분류요소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제로 비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인과관계 불필요설에 의하면 방조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정 한계선도 그릴 수 없게 된다. 또한 구성요건 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촉진행위를 방조범의 기소로 처벌할 때에는 가발적인 방조의 기소와 기도된 방조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되고 3번에 비방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하므로 이는 결국 공범의 존범성에 반한다. 따라서 방조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비방조자의 범행을 어떠한 효과에 미쳤다는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방조의 기소가 아니라 기도된 방조가 되어 불가고도 된다고 해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인과관계의 내용. 동그라미 2번의 결과와 야기설. 동그라미 2번의 기회 정대설. 방조행위 인과관계에 대하여 정범행위 인과관계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합법지적 조건관계에 있거나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2번의 기회 정대설. 방조행위와 주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이를 다시 규범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방조범의 결과 기속을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결과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 행위만 기속한다는 기속이론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 실행의 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680페이지 방조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고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강화하거나 확실하게 하는 사정도 있어야 방조행위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결과 발생의 기회를 감소시킨 경우나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는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단독범의 행위와 인과 간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결과는 방조범에서 수정된 부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것과 방조행위와의 사이에 합법직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방조행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조행위는 그 개념상 여기서 더 나아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에 대한 조장 및 촉진을 본질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함으로써 결과 발생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방조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조자의 고의. 양가 1번의 이중의 고의. 방조자는 피방조자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즉 방조행위와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부성요건의 결과를 실현한다는 데의 인식, 즉 정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조범의 고의도 교사범의 고의와 같이 이중의 고의를 요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없다. 과실에 의한 방조는 경우에 따라 과실범의 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양가 1번의 고의의 구체화. 방조자의 고의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피방조자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해서 실행되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681페이지 안가로 3번에 기수의 고의와 미수의 방조 교사범의 범위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조범의 고의도 피방조자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른다는 인식 및 의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게 할 의사로 방조하는 경우 미수의 방조나 결과 발생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수단 예컨대 낙태를 할 수 없는 비타민 알약을 복용한 경우에 제공에 하여 주단행위가 불능시가 되는 경우에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해야 한다. 방조자의 예상과는 달리 피방조자의 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조자는 고의가 조각되어 불가벌이 되고 피방조자는 기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의한 방조범이 아니라 발생된 결과에 대해 과실범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양가로 4번의 편면적 방조 방조자에게만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도움을 받는 주된 행위자의 의사연락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점이 공동경무인 경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방조의 경우에는 피방조자가 방조자의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인정된다. 이른바 편면적 방조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방조범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요구하는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또는 양도범의 경우에는 피방조자에게 이러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되어야 이에 방조한 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교사범과 관련해서 언급했듯이 피방조자에게 이러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되는 한 방조자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3번에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양가로 1번의 방조범의 종속성 방조범의 경우에는 제한종속 형식에 의하면 피방조자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의혹성까지 인정되어야 하지만 최소종속 형식에 의하면 피방조자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피방조자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682페이지) 피방조자의 행위가 고의 행위여야 하는 점과 교사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방조자의 실행행위가 과실행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34조 1항에 따라 간접동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자체가 부작위인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 물론 이 경우 피방조자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방조자의 실행행위가 부작위인 경우 방조자에게도 보증인적 지위 및 보증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만 주시할 수 있고 이는 진정 신분범이고 신분범에 가담한 공범자는 비신분자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조자는 보증인적 지위가 없더라도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양가로 2번의 예비죄에 대한 방조 방조범의 경우에도 주된 행위자의 실행행위가 최소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은 교사범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형법은 교사범의 경우와는 달리 기소된 방조, 즉 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한 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방조자가 피방조자의 예비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방가 로마자론에 피방조자가 그 외 실행에 착수로 나아갔고 양가 로마자 2번 방조자의 행위 기여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다면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방조자가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 그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흑솔로는
공범 독립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 자체를 방조범의 실행행위로 이해하므로 피방조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도 그 자체를 방조행위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공범 독립성설을 취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공범 종속성의 입장에서 예비죄의 방조범이 가능한가를 검토한다. 동그라미 1번의 긍정설. 예비죄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예비행위가 처벌되는 한 예비의 방조범을 인정한다. 이 견해는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이상 공범은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범 종속성설의 당연한 결론이며 예비죄도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1번의 부정설. 방가로마치 1번에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지만 형벌 확정 사유인 방조범이 처벌되려면 형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형법이 기초된 교사와 같은 형법 683페이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비단계에 그친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와 방가로마치 1번은 예비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이 아니고 기소범이라는 구성요건의 수동형식에 불과하므로 예비에 대한 방조범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방가로마의 판례. 대법원은 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은 부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32조이랑 소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범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에 착수되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방가로 3번의 결론. 방가로마치 1번의 범죄의 구성요건상 예비죄의 실행행위나 방조범의 방조행위는 무정형하고 무한정한 행위이므로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을 처벌하면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고 방가로마치 1번의 형법 제28조에서 범죄의 음모 내지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구성요건의 부당한 입주 적용 내지 확장 해석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가로마치 3번에 형법은 기소된 교사와는 달리 기소된 방조를 처벌하지 않고 있고 방가로 4번에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비죄의 방조범을 부정하는 것은 유형법정 중에 합당한 형법 해석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조 자세히 봤습니다. 방조범은 성립요건 봤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